미군이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000명 규모의 지상전 병력을 이란 인근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가 이란 내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란 전쟁 30일째가 됐습니다. 예.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듯 하는데 일단 미국이 이 해병대 5,000, 공수부대 2,000명 규모의 지상전 병력을 이란 인근에 보내고 있고 또 10,000명 병력을 또 증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일까? 미국이 염두에 두는 지상작전이라고 하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대화 국면은 맞고요. 예. 양측 다 협상을 원하는 건 맞고, 다만 미국은 빨리 끝내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고 있고, 예. 이란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란도 사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란은 숨기고 있죠. 여유를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러나 네. 내심 양쪽 다 빨리 끝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 안 된 전쟁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란은 내구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커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 다 내가 이겼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연출해야 되니까 협상이 쉬울 수도 있죠. 협상해놓고 나서 서로 이겼다고 말하면 되니까. 네. 근데 요안이 만들어지기가 시간이 걸리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는 격화되기보다는 사실은 점점 소강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반격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나 주변국, 미군 기지, 주변국의 방공망이 피로감이 누적되니까 공격 빈도는 주는데 네.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고요. 지금 지상전, 오로지 항공전, 공중만을 이용한 전쟁이거든요. 예. 근데 지상으로는 투입이 안 됐죠. 그럼 지상 작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전이 있고 제한적인 지상전이 있고, 지금 상황은 어느 경우든 전면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1년 사막의 폭풍작전, 네. 2003년 이라크 침공작전 때 비교해 보면 91년 사막의 폭풍작전 때는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 한 6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병력도 한 95만 명을 啊 30개국 이상의 연합군, 그리고 한 달가량의 공중전, 그다음에 이제 밀고 들어가서 100시간 만에 전쟁을 끝냈거든요.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이 됐거든요. 이라크 면적은 이란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 쿠웨이트는 경기도 2배 면적보다 적고 훨씬 작죠. 좁죠. 그리고 다 평야예요. 그냥 사막입니다. 그냥 모래사막이 아니고 그냥 황무지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대한민국 면적이 남한 면적이 아니고. 네. 여기에 지금 7,000명 많아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10,000명 추가하면 17,000, 또 11원 정대가 한 2, 3주면 도착하는, 합쳐도 모두 2만이거든요. 이게 전면적인 지상작전 할 수가 없죠. 지형 자체도 이란은 산맥으로, 호르무즈 해협 쪽은 자그로브 산맥이 막고 있고 이라크 쪽도 산맥이 있습니다. 그럼 북쪽은 없어요. 들어오면 이쪽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은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전 하니까 자꾸 이제 걸프전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한적인 지상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의 몇 개 도서, 이란이 막고 있는 해안 쪽, 아니면 그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 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하르그섬. 예. 요 정도에 대한 제한 작전이다. 근데 만일에 그 테헤란이나 아니면 내륙으로 들어간다, 그건 자살행위다. 그 지금 있는 건 제한적인 지상 작전만 가능한 병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병력, 해병대나 아니면 82 공정 사단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기습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본진이 들어올 때까지 그 위치를 사수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본진이 없잖아요. 수십만 명의 본진이 없잖아요. 지금 이동을 해도.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작전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뒤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해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오키나와에서, 본국에서. 그건 난센스죠. 미리 가 있었어야죠. 미리 가 있었으면 많은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전쟁 초기에 해병대가 투입돼서 해안을, 호르무즈를 점령하고 하륵을 점령했다. 그럼 이란은 사실 수단이 없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공정사단과 해병대는 기습에 특화된 사람들인데 병력들인데 네. 지금 현장 생중계하잖아요. 지금 연합뉴스에도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지상전 준비하고 있다고.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압박성이 크다. 아, 압박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쟁 흐름을 보면 네. 상당히 군사 교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외교안보 군사에 특화된 분도 아니에요, 제 양반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지금 군사 상식으로는 이 지상전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가 일어난다. 하르그 섬에서 전투가 일어난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엄청 오르겠죠. 엄청 오르죠. 예. 그리고 이란은 뺏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하르그를 폭격하는. 하르그를 식으로. 폭격하거나 아니면 주변국을 더 네. 공격하겠죠. 그럼 유가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뭐 구윤철 장관 130불 말씀하셨지만 200불도 금방 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일에 대규모의 수십만 명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이 압박을 받겠지만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만일에 전면적인 지상전을 준비하려면 몇 달이 준비될 텐데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할 거거든요. 지금 2달 정도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군사작전의 기간이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버텨도 임시 한 달 정도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그것도 원래 공격 작전이 아니고 철군을 위한 군사작전을 종료하기 위한 추가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전면전은 안 되는 거고 네. 제한적인 지상전은 위험하고 의회도 승인 안 할 거고 요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게 이제 사실 불안한 상황인 거죠. 변수는 트럼프다. 근데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예. 근데 지상전을 왜 투입하지? 말씀하신 대로 압박의 수단이라면. 압박이 되죠. 근데 이 압박 수단을 넘어서서 실제로 지상전을 감행할 만한 명분이나 이란이 뭐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아예 그냥 못하겠다고 못 박는다든가 아니면 뭐 핵시설, 석유시설을 공격한다든가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초기에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란 정권 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그다음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조건 항복해라. 아니 핵 협상하다가 핵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란이 무조건 협상합니까? 차기 지도부는 내가 정한다. 이게 다 한 말이잖아요. 그럼 초기의 목표는 이거였거든요. 단기간에 공격 직후에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란이 두 개의 아킬레스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나왔거든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네. 이건 예상해야만 되는 시나리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 거죠.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할 거다. 두 번째, 주변국, GCC,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좀 내려가 있고요. 여기는 공격 안 할 거다. 같은 아랍국이니까. 근데 여기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동이 돼서 유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이미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미국의 계름값이 거의 2배로 올라가고 그 전에도 이미 어려웠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바이든 대통령 보고 당신 무능해 경제적으로 그 통했어요. 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지지도 최저치가 32%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9%예요. 더 빠졌죠. 그다음에 생활 물가로 가면 25%까지 떨어졌어요. 자기 자택에 있는 마라라고 해서도 졌어요. 네.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깨졌어요. 40% 깨진 건 1, 2%가 아니라 절대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걸 유가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잡으려면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호르무즈를 해제해라. 계속 입만 열면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이란이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았으니까 이걸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해야 된다. 이란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예상보다 길게 끄니까 이란의 젖줄인 90%의 원유가 수출되는 터미널은 하루에서 점령한다. 명분은 되죠.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란이 전쟁은 생물이 서로 주고받는 생물 네. 논리인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90%의 젖줄이 막히면 어차피 무너집니다.
그럼 모두 물귀신 작전으로 모두 주변국을 끌어들이는 최악의 수를 쓸 수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뚫기 위해서 미군을 증파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여기가 안전해질까요? 미군이 해안에 있다고 그래서 선박들이 자유롭게 다닐까요? 소형 보트, 멀리서 나가는 미사일, 뭘로도 이란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언뜻 단순하게 생각하면 투입할 수 있는 거죠. 하르그를 장악하고 호르무즈를 빼앗으면 이란은 수단이 없으니까 항복할 거고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군사적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성이 주변에 있는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을 보면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전쟁이거든요. 지금 주변국에 있는 지금 오늘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대규모 기지에 있는 공중급유기들 그 수억 달러거든요. 네.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작전할 거기 있어야 됩니다.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 지상군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급습할 수 있는 해병대 미리 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한적인 지상전도 잘못하면 재앙적인 결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저러고 보여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트럼프 타코 얘기가 나오니까 난 진짜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마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더 베니 쇼,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벤스 비 부통령이 곧 철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대면 협상에서 원하는 파트너를 JD 부통령으로 꼽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벤스의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벤스가 협상의 달인이거나 뭐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하나 그런 거 입증한 적이 없어요. 네. 벤스가 하도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벤스는 뭐냐면 미국의 부통령이잖아요. 네. 부통령까지 투입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 상징성인 거죠. 상징성. 예. 이미 실권은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 그다음에 위트코프 특사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은 여기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거지 벤스가 간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벤스까지 팀을 꾸렸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하는 말이 미군이 곧 철수한다. 네. 지금 모든 말에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거의 모든 목표가 달성이 된 것 같다. 근데 그 목표가 뭔지 말을 안 하잖아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목표가 다르잖아요. 무조건 항복해라. 다음 지도부는 내가 세운다.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군사 목표, 그다음에 핵시설 대부분 다 해결된 것 같다. 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눈높이가. 그러니까 초기에 단순했던 지도부 제거하고 이란 국민들을 봉기하고 정권 교체하고 친미 정권 수립하고 이 단순 셈법이 안 되니까 이제 목표를 줄이는 거죠. 점점 줄여서 이제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겼다 이제 다 해결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을 빼는 그런 수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네.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이겼다. 목표 달성됐다. 전쟁 안 한다. 그럼 지금 전쟁의 패턴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란이 반격하는 패턴이거든요. 이란이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그러면 미국이 공격을 안 하면 이스라엘도 전쟁 더 하고 싶어도 네. 미국이 발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란도 소강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가 이겼다, 목표가 달성됐다. 이란에 이제 숨 고를 거고, 이러면 이제 소강 상태로 갈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겼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호르무즈 자유 통행, 그 다음에 모종의 협의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번 주말에 뭐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내일 파키스탄에서 이 이슬람 4개국 파키스탄, 사우디, 튀르키예, 이집트가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들 국가에서 뭔가 이란과 미국을 중재할 만한 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 안은 이거 15개 그건 의미 없고요. 네. 이란 핵 포기해라.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 주변국. 그다음에 호르무즈. 그다음에 이제 무장 정파들 지원하지 네. 마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요 네 가지거든요. 예. 이란은 크게 보면 배상해라. 그다음에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말해라.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란 먼저 보면 배상해라. 미국이 배상할 리는 없죠. 그러나 실질적 배상 보상 방안은 뭐냐?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네. 우리도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란의 석유 수출 통제.
요 두 개만 풀어줘도 이란은 숨통이 트거든요. 이게 배상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한 종전은 종전한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또 깨면 되니까요. 국제 네. 질서상.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미국 조건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안 가진다고 그랬다고 막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란은 한 번도 핵무기 가진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농축입니다. 기존에 농축했던 60% 순도의 450kg. 네. 그다음에 농축 능력, 원심 분리 요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합의가 되면 60% 농축도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기급으로 가는 90%로 간 중간이니까. 네. 본인들도 희석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줄 수도 있어요. 조건이죠. 다만 평화적인 JCPOA 2015년에 합의했던 3.75%까지 농축 권한만 주면 이란은 이거 밀어넣지 줄 수도 있어요. 왜? 이 권한이 있으면 언제든 농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합의가 된다. 그러니까 명분은 확실한 그렇죠. 거네요. 미사일 능력도 니네 미사일 가지지 마. 이건 안 돼요. 모든 나라도 가진 주권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까지 때리는 장거리 하지 마라. 그다음에 일정한 양 이상 가지지 마라.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미사일 사거리는 언제든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게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양도 언제든 늘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장정파 지원하지 마라. 알았어, 우리 안 할게. 할 수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풀어라. 원래 풀려 있었잖아요. 전쟁 전에 자유로웠거든요. 전쟁 때문에 막힌 거지. 그다음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달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할 해군력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양쪽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이란이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스트레이트 오브 트럼프에다가 또 정정하긴 했는데 네. 트럼프는 뭔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치적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이란은 뭐 통행료를 뭐 30억까지 받겠다라고 지금 실제로 또 받고 있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돌파구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호르무즈 해협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왜?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집트 안에 만들었으니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예.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수로입니다. 네. 국제법적으로 자유통항이 돼요. 그리고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롭게 통항이 가능했어요. 이란이 있지만 이쪽은 아랍에미리트 오만이 있으니까 이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이란이 저기 다니는 배들 돈 받는다. 그러면 전 세계가 싸우는 건데 유엔 안보리에서 허용을 안 할 거고 네.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가 함대를 구성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 강경파들이 있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나오는 거지. 만일에 받는다 그러면 그건 자충수예요. 이제 이란이 고립됩니다. 네. 받을 권리도 없고 받을 해력 능력도 없고 해군력도 없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연합함대에 명분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관건이 되는 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비수를 이란이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목을 겨누고 있으니까 지금 관건이 되는 거지. 네.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 정도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또 걱정되는 게 예멘 그 후티 반군이 공식 참전을 선언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길까지 막히는 건가라는 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보면. 미국이 네. 지상군 파병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니까 압박수단. 거꾸로 역으로 이란의 압박 수단이다. 이란의 한 축인 후티가 예. 홍해를 지금 잡는 거죠. 왜냐? 아. 홍해를 막으면 이스라엘도 수출품의 한 20-30% 수입품에 네. 막히거든요. 근데 후티는 남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 장악은 못해요. 왜 바로 앞에 지부티에 심지어 미국, 프랑스군이 와 있고 중국군도 와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소규모 기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길 막는다? 그럼 이것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후티까지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훨씬 좁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을 보내니까 이제 후티가 이 카드로 지금 이란은 이쪽 카드로 또 이용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양쪽 다 지금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근데 마지막 질문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좀 궁금한데 일단 이런 복잡한 와중에 ICBM에 탑재할 뭐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참관하는 등 최근에 막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좀 어떨까요?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9차 당대회 전후에서 군 행보가 너무 많아요. 9차 당대회 끝났으면 민생 행보를 해야 되는데
저격 소총 간부들한테 선물하고 김조혜까지 쏴보고 네. 권총 공장 가서 김조도 쏴보고 그다음에 5,000톤급 최연함에서 2차례나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에 KN-25로 추정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하고 이번에 고체 지금 본인들이 ICBM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맨날 자꾸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고체하죠. 예. 그다음에 같이 보도된 게 탱크 부대가고 특수 부대가고 그러니까 다시용 그냥, 그죠? 아무래도 아마 불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이란과 이란과. 다르다. 우리는 네. 핵도 있고 탱크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군사적 행보가 너무 많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인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 3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화 국면이 어떻게 풀릴지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숙제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